오늘도 10시에 전세 역전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엠비엔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10시에 전세 역전 두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전세 역전할 만한 두 종목은요. 김민수 대표는 금양 가지고 오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범한 퓨얼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금양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금양의 주가 현재는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한 퓨얼셀은 반면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격대에서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편입하면 좋은 종목인지 매력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금양이 뭐 하는 기업이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이요? 금양, 예. 그냥. 네. 죄송합니다. 네, 금양은 일단 라인 맞추셨어요. 네, 발포제라고 하는 쪽인데 기포를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재죠. 네. 이쪽 스폰지라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거의 매출의 거의 다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네. 그냥 캐시카우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입장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2차 전지 사업들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과가 아마 올해는 아닐 것 같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쪽에 이 수산화 리튬이죠. 이쪽의 가공 분쇄. 근데 수산화 리튬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탄산 리튬은 저희가 쓰는 노트북이나 좀 중소형 기기 쪽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쪽이고요. 이 수산화 리튬은 중대형 전지, 즉 자동차용 쪽이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 또 한때는 이거 구하기도 뭐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걸 가공해서 분쇄하는 흐름들까지 그냥 빻는 게 아니고요. 잘 빻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쟁력은 계속 높아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지르코늄 첨가제라고 하는데 2차 전지 쪽에서 안정성,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들이라든가 이런 걸 안정성을 어느 정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첨가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금양 이노베이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연료 전지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보통 뭐 삼성 SDI나 다른 큰 회사들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회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근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보통 4680이라고 하는 테슬라가 쓰는 뭐 큰 거 말고 좀 작은 2170이다 보니까 그럼 작은 거 갖다 어디 써? 어디 쓰냐면은 이 전동용 공구 같은 좀 작은 이쪽에 쓰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시장이 되겠어? 예, 전체 시장 규모가 12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2,500억, 한 16% 늘어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170억대 4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 준비했던 것들이 내년에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가요? 네, 항상 크게 봐야죠. 네, 네. 길게 보자면 내년까지 모멘텀이 있고 사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작은 박스권, 큰 박스권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뭐 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주가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왜 안 빠질까? 네. 이런 지난번에 시장에서도 좀 레벨 다운이 안 되고 잘 버텼을까라고 네.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크다란 부분들, 특히 또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작용하는 변화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금양, 한 5,000원대 전후로 계속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지금 박스권을 돌파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 한 그래도 5,150원대 정도 밑에서 한 번 더 출렁이 나온다. 그 정도 네.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는 7,400원 정도, 6,7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를 삼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4,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세역전 종목은 금양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볼 텐데요. 범한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지금 6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네네네, 네,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금양도 뭐 수소 관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네. 순수하게 진짜 100% 거의 수소입니다. 오. 네, 여기서 퓨얼셀이라고 그래서 이제 상장해서 한 달 동안 안 됐는데 이 회사의 이제 공모가가 4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4만 원인데 지금 3만 600원에서 이제 저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한 달 보호해서 물량이 이제 7월 17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안 나왔어요. 근데 어제 이제 한 14만 주 정도 물량이 나왔고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에 이제 나머지 3개월 뭐 6개월 보호해서 물량은 없고 지금 현재 및 유통 물량이 130만 주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90만 주가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는데 어제 물량이 100만 주 거래되면서 한 14만 주 정도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게 이제 뭐 90만 주 정도 되는데 이제 80만 주 정도 되죠. 80만 주 정도 중에 이제 보호 가져갈 회사도 있을 거고 팔 회사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공모가 밴드 미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물량이 나올 때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첫째 이제 세계 두 번째로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보고함이라고요. 납품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작년에도 400억이 넘게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게 이제 수소 충전소 12개 정도 구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11개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소 압축기를 대부분이 독일이라든가 해외에서 수입을 했는데 국산화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의 거의 30%에서 50%의 어떤 원가를 담당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상용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충전소 사업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밖에 안 되는데 두산 퓨어셀은 2조 정도 됩니다. 1조 9천억 얼마인데 그래서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물론 그 어떤 행오버 관련 물량 때문에 안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매수 지금 현재 36,000원 이하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원래 최근에 이제 공모했을 때 이제 5만 원에서까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만 원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시장 손절가는 한 2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6월 달에 지금 상장한 종목이고요.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한 3,600원 정도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 2만 5천 원. 두 분 다 어쨌든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 두 종목을 오늘 10시에 전세 역전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도 4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장중 흐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장대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인적 분할 관련한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수 대표님은 X 의견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O 의견 주셨습니다. 인적 불할이 아니고 분할 이슈입니다. 자, 일단 인적 분할 관련한 공시 내용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방식은 단순 인적 분할입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설립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코오롱 글로벌 분할 회사는 존속을 합니다. 분할 회사 그리고 기존 건설 회사, 상사, 스포츠 센터 운영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분할 신설 회사, 수입 자동차 판매를 하게 되거나 정비 오디오 및 판매하는 그런 관련된 회사로 묶입니다. 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75대 25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할할 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인적 분할로 결정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시로 전해졌고 시장에서는 사실 어제 이미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조기전 매니저님이 일단 O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인적 분할 소식은 일단
주가나 뭐 기업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이제 인적 분할은 주식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주식이 10주 있으면 7주랑 뭐 2주 반 이렇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호재인데 이제 왜 호재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코오롱 관련하면 과거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독일차를 했을 때 코오롱 모터스 거기에 이게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냐면 네, 최근에 시끄러웠던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얘기도 있지만 그게 지금 2,6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차지하고라도 코오롱 글로벌의 이제 건설 회사의 이익이라든가 이제 건설 쪽만 봐도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4조에서 5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2,400억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총이 4,700억이기 때문에 나눠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건설 회사의 어떤 게 다운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터 관련해서 했을 때도 지금 도이치모터가 2,600억이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2,000억 해도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을 내고 있거든요. 상승했다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저점에서 다시 뭐 전일 종가 근처라든가 그 밑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이름이 나뉘어서 종목의 보유가 이렇게 되는 네, 거군요. 알아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김민수 대표님은 반대로 X 의견을 주셨어요. 이미 네. 이제 시장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인적 분할 이 이슈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나도 이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언젠간 분할을 했어야 제 가치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물적 분할 아닌 뭐 인적 분할로 근데 특히 약간 지주사 개념 비슷하게 들어갔던 종목들이 인적 분할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쁜 내용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분할 전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거기서 휩쓸리다가 분할 이후에 나오는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봤었을 때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여기서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특히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싸는데 주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분할 끝나고 흐름들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끝나고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75대 25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25로 나오고 있는 자동차 쪽은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핵심으로 보여지는 건설 상사 쪽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쪽을 자동차 쪽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앞서 매니저님 얘기하셨던 도이치모터스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고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수입차를 판매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분양을 통해서 어떤 레벨업을 시킨 상황들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단지죠.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도이치 무슨 단지인데요. 뭐 네. 건설 쪽, CM 쪽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 상가하고 이렇게 다 분양해서 나왔던 그 자동차 단지, 관련된 예, 그 단지를 만들어서 예, 그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단순하게 이런 수입차 판매를 했었을 때 나오는 네. 수수료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가지고 이게 알짜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쪽을 정리하고 나중에는 건설 상사 부분만 계속 가져가는 이 코오롱 글로벌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어지러울 겁니다. 근데 혹시 이때 매수했던 가격대 이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잠깐 정리했다가 네. 다시 또 흐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이용하는 쪽에서 일단 지금 뭐 신규로 매수하지는 말자 네. 이런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뭐 보유할 만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두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오히려 건설이나 상사 부분에 있어서의 코오롱 글로벌 쪽이 더 낮고 자동차 관련한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한다면 오히려 도이치모터스에 더 모멘텀이 많다라는 부분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분할되기 이전과 후에 이제 기업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오롱 글로벌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이어서 볼 종목은 오늘 키즈 테마 관련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캐리소프트를 볼 텐데요. 일단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자, 캐리소프트 퀴즈 테마주 가운데 두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일단 캐리소프트가 왜 오르는 거예요? 이런 퀴즈 테마주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미국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해서 아까 네. 14%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그와 연동돼서 이제 메타버스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애들이 다 대학생이라 지금 이제 애들 뭐 퀴즈 관련해서 잘 모르는데 네. 캐리와 장난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요즘 애들은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와 더불어서 인터넷 OTT와 또 어떤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추가 하락하는 중에 이제 오늘 시총이 5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어떤 매수가 쏠리면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X를 드린 이유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가 이제 대부분의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인데 여기가 이제 매출이 뭐 100억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총이 한 540억인데 그래서 뭐 매출 순위도 그렇고 이제 어떤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늘거나 메타버스 기술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이제 유아용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술력이 있는지 그런 어떤 어떻게 채널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지 뭐 그래픽 기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X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사실 뭐 저도 뭐 관련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이용을 해본 적이 없고 관련된 게임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이 산업을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김민수 대표님도 X 의견을 주셨어요. 뭐 게임은 좋아하시지만 그럼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한 그리고 이런 캐릭터 관련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캐리, 네, 좋아하시는 엘리, 케빈. 다 아시네요? 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주워 들었습니다. 하도 주변에서 얘기하길래 네. 아직 아기가 네, 그냥 그렇고요. 네,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뭐 알 수도 있죠. 네, 기사 근데 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세 명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이제 끌어내는 거고 보면은 또 쇼핑몰 쪽에 뭐 집 앞에는 하나 있더라고요. 캐리와 친구들인가 IFC몰에서 저도 본 것 같아요. 집 앞입니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거기서 지나가면은 의외로 친구들 많더라고요. 이제 정신 연령 비슷한 친구들 많이 놀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브랜드는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통 볼 때 이런 회사들의 IP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확장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의 주가라면요. 왜냐하면 실적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수준, 그러니까 실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주가 단계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앞으로 뭔가 변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일 것 같은데 앞서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물론 있을 거고 또 오늘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또 약간 즉 거리두기 운동은 정부가 안 하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온라인 재택근무 관련된 쪽에서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메가 MD 이런 것도 상한가 가고 맞아요. 교육 관련한 종목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네, 교육 관련된 또 재택 온라인 원격 뭐 이쪽에 대해서 또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대책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잘 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의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최근에 영상 콘텐츠 강하게 부각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도 이쪽인데 너무 많이 좀 처진 거 아니야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제 캐리소프트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할 수 있는 성과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가 오늘 어쨌든 테마성으로 전체적으로 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영향도 있고 우리 시장에서 일단 관련된 뭐 재택근무 그리고 이런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관련된 플랫폼이 모두 오르는 가운데 수급 유입돼서 주가의 급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적인 부분을 보이는 종목은요. 오늘 현재 하한가 기록 중인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의 주가가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요 관련된 기대감에 올랐거든요. 오늘은 결국에 이 조코바 코로나 치료제 일본에서 승인 보류 소식과 함께 급락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 X 의견, 조기준 매니저는 반대로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요 사실 최근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단발적인 이슈로 끝낼 만한 건지
아니면은 의견 주신 데는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저번에도 이제 보류가 한 번 됐었어요. 그때도 네.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줄어들 때 이제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4월 달에도 한번 올랐다가 하한가가 그 다음에 또 22% 뜨고 그러던 게 뭐냐면 취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6월 말까지 삼상 임상 자료를 보고 추가적인 자료에 의해서 8월 달에 이제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이제 급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팍스로비드라든가 2개 정도의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고 천천히 자료를 더 확인하고 하겠다. 지금 이제 사실 제가 몰랐는데 이제 시오노기 제약사가 일본에서 거래되는데 여기는 지금 8%밖에 안 빠졌거든요. 한 8.6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시원스럽게 뭐 화끈하게 지금 현재 하한가. 파한가를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또 이게 취소가 아니고 보류다. 그러니까 삼상을 마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뭐 8월 달에 신청할 거다 그러면 또 뭐 내일 또 오늘 하한가 가고 내일 또 밀린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셔야 되는데 워낙 이제 보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뭐 계속 물량이 나올 수 있지만 뭐 단기 모멘텀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직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는 한은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보류입니다. 뭐 두 번째 보류지만 앞으로 또 추가 승인할 수 있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반대로 이제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 보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승인 보류가 아니라 긴급 승인 보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게 승인은 안 해주겠다. 그렇죠. 좀 체크해봐라. 지난번에 4월 달에 나왔던 얘기도 이 조코바죠. 네. 초코바 아닙니다. 조코바. 예, 이게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태아의 면역성과 좀 잘 모르지만 예,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안정성에 대해서 일본이 좀 더 챙기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할 상황들 아니면 아예 또 약에 그렇게 써 있겠죠. 임산부는 복용 금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시오노기 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일동제약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변화를 보게 되면 오늘 하락하는 부분들은 뭐 최근에 이 정도면은 뭐 인정이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이 꺾이다 보니까 바로 물량 나오는 부분들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감 한번 꺾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주가 충격들이 또 똑같이 이어지는구나. 본래 이게 4월 달에 거의 회사 측에서도 그랬거든요. 거의 확실하다. 네. 안쪽으로 밀어붙였던 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부분들도 주가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라리 저라면은 종목 중에서 케어젠이라고 있습니다. 케어젠. 네, 이 회사가 코에 뿌리는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하는 스파이크 다운. 이름도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크 이게 돌기를 다운. 네, 이런 쪽 이 회사가 앞으로 갖고 있는 모멘텀이나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일동제약의 대안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김 대표님께서는 뭔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을 또 말씀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기대한다면 일동제약보다는 케어자연 쪽에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 내용은 사실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긴급 승인은 되지 않았더라도 조기준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시적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당장에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호재가 제대로 시장에 전해질 때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닛인데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일단 현재 주가는 2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AI 진단 관련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루닛 과연 AI 진단주의 샛별이 될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X 의견, 샛별이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의견이네요. 삐지셨네요. 왜 그럴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샛별 안 되나요? 샛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현재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상장하고 나서도 네. 지금 대부분의 상장 주식이 지금 현재 공모가가 이제 3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모가 한 20%에서 떠 있는데 이게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물량이 얼마 안 되는 물량 때문에 지금 사고 팔고 단타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요게 이제 한 달 후에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까지는 뭐 흔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거의 4천억 정도의 지금 AI 관련 주들 중에 2천억이 넘어가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주들은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금 4천억대에서 육박하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거나 이게 여기에 주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있고 뭐 조금씩 몇 프로씩 들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어차피 수급에 의해서 유통 물량이 작은 관계로 단기적인 매수가 쏠려서 들어온 네. 게 아닌가. 그러니까 AI 이후로 그래서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네. X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샛별이 아니라 뭔가 좀 아쉽다라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약간 고평가 지금 돼 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보시는 건지요? 개인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오는 바이오주 그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제 스타일에 안 맞다 네. 보니까 뭔가 결론은 기대감만 있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 확인한 게 풀리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올 텐데 그 시간까지 저희가 다 버티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 사이에 기대감만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그러면 주가는 저 밑으로 갈 텐데 이런 부담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 회사가 암 진단이라고 하는 어떤 AI 기반의 의료 영상 그 관련된 시스템 보니까 루닛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름은 멋있네요. 예, 그리고 또 암 치료 관련된 AI 쪽에서 바이오 마커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또 루닛 스코프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라인업 돼서 앞으로의 기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쪽을 내 2024년인가는 FDA 승인 쪽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허가 가능하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2년 어떻게 기다립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지금 기조의 AI 그리고 또 바이오 쪽으로 같이 뭔가 나와서 저희가 혹시 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확인하고 성과 나올 때는 좀 시간 걸리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가운데서도 기술 특례 관련한 바이오주의 상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상장 후에 또 주가가 급등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따져보고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섣부른 접근보다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10시에 전세 역전 종목도 꼭 챙겨보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